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생각 연습 홍자입니다. 자, 오늘은 규모의 불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규모의 경제로 성장했지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쇠퇴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비바미 맨발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중국 경제의 딜레마.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의 불경제로 갔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15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성장을 했죠. 다른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규모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규모가 왜 발목을 잡게 되었을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고정비를 분산합니다. 반면에 규모의 불경제, 이것이 그러니까 커브를 걷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이 단위당 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오죠. 조직의 비효율이나 과잉 생산 등. 그래서 이 규모의 불경제, 우선 아까 나오는 거 산업이 과잉하다. 철강, 시멘트, 태양광. 이 중국 경제는 중국이 들어왔다면 뭐든지 과잉 생산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이 과잉 생산의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주고 수출할 때 보조금을 대주고 거기다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또 비교해도 불공정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손해를 봐도 정부 보조금 때문에 기업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기업의 수익은 늘지 않고, 그리고 재고하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생산하다 보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감당 못하고 중국 국내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은 부동산 위기예요. 너무 많이 아파트를 짓고 너무 많이 건물을 짓고, 심지어는 도시까지 가짜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부동산을 지으면은 이 부동산에 땅을 정지 정리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그 땅을 불화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 재정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졌어. 15억이 인구가 살아도 남을 정도의 집, 물론 저 2선, 3선 지역으로 하면 여전히 집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 있는 1선과 2선의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건물을 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유기업, 덩치만 큰 공룡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게 중국은 뭐야? 민간 기업도 있지만 정부 국영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국영 기업의 전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비효율이죠. 비효율. 사람들이 잘릴 일이 없고 적자를 봐도 망할 일이 없으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실적,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국영기업들을 지나치게 세우거나 아니면은 잘못 운영하죠. 망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혁신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약화되고 부실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과 인구 구조.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생산망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 많은 인구와 이러한 생산 시스템이 결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용이 높아질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한계 효용을 넘어져서 이제는 만들수록 그 비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요? 중국의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죠. 고령화되고 있어요. 중국도.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인구의 질이 높질 않아요. 물론 상위 몇 퍼센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구의 질이지만은 사실 한 나라라는 거는 일부가 끌어간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에다 인구의 저품질이 겹쳐갖고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규모 자체가 비효율을 낳는 규모의 불경제 국면에 진입한 거죠. 이제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 시장이 크니까 미국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성장 공식은 한계에 도달한 거죠.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역시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라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제 단순한 크기의 시대는 끝났다. 대마불사 그런 시대는 끝났고 효율성과 지속성이 핵심이다. 지속 가능성.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구가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고품질의 인력이 너무 컴팩트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거기서도 우리나라도 효용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별 각 1인당 생산성 이게 높아간다면은 오히려 한국 경제는 1인당 GDP, 1인당 생산성은 훨씬 더 높아져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현재 중국 경제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도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훌륭한 인구들이 많았어요. 중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컴팩트하고 인구의 품질은 훨씬 좋았죠. 근데 이제는 AI 시대에 지나고 기계와 협업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줄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줄어가는 과정을 우리나라가 잘 맞추고 적응하고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구 감소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읽고 쓰고 찍고 홍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비바미 신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